영상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14쪽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자, 기획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자, 베끼거나 중간에 쓰고 지우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 없고요. 첫 번부터 잘하면 비정상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15쪽에 이제 기획서란 쓰는 것보다는 만드는 것이다. 네, 동의합니다, 이 말에. 자, 넘어가셔가지고 16쪽이요. 거기 이제 중간에 보면은 그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서란 라이팅, 쓰는 것보다는 빌딩, 만드는 것이다. 자, 그 탑다운 방식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쓴다기보다는 자, 아래에서 위로 올려 쓴다는 개념인데 벽돌을 쌓듯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 책에서 비유하는 벽돌이 바로 이력이에요. 이력, 경험, 자격, 경력, 학력, 뭐 교육받은 연수, 뭐 이런 거 등등이 훈련 이런 거요. 자, 취업 준비해서 자소서는 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만든다고 표현하는 게 훨씬 적합해요. 적합하고 벽돌. 자,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만든다. 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나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큰 벽돌을 하나 해놨어요. 이게 이제 이력서에 좀 멋있어. 야,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좀 멋있는 경력이야, 이력이야. 한 줄 딱 써요. 자,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남들이 날 알아주진 않는데 난 그래도 소소한 이력들이 좀 두어 개 더 있어. 뭐 벽돌이 크나 적으나 좋으나 안 좋으나 일단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자, 조금은 있어야 자소서를 작성한다. 자, 그리고 그 16쪽에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이죠. 경영학에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PDCA 사이클인데, 자, PDCA란 계획, 실행, 검토, 개선, 플랜, 두, 체크, 액션이라고 되어 있죠. 뭐 이거는 그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경영, 뭐 행정, 뭐 어떤 분야에서도 이거는 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생각을 하고 계획하고 해보고 검토, 내가 검토하고 타인이 검토해주고, 제가 이제 그 자기소개서 과제를 할 때는 제가 첨삭을 해드릴 거니까, 제가 봐드릴 거니까 검토하고 개선, 뭐 나 스스로 개선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말을 해서 내가 개선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무작정 한다기보다는 일단 생각하자. 그 17쪽에 그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컴퓨터로 작업하지 말고 손으로 좀 써봐라. 그러니까 끄적인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낙서를 한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뭐 누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 아니잖아요. 창피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 그래. 아이, 모르겠다. 오늘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뭐 좀 이따 다시 와서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먼저 구상을 좀 잘 해봤으면 좋겠다. 혹시 여기서 이제 그림을 잘 그리거나 스케치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뭐 그려볼 수도 있고 그래프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자기소개서, 이른바 글을 쓰기가 좀 더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죠. 이게요, 모니터로 저도 이런 경험 종종 있거든요. 지금도 쓰다가 한 10줄 써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가 다시 다 지워요. 그럼 어떻게 허무해요. 아, 내가 또 이거 괜한 짓 했네. 야, 오늘 접자. 컴퓨터 꺼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 저도 지금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애초에 자기소개서를 처음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 오죽하겠냐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작정 쓰기보다는 일단 끄적이기, 낙서 같은 거를 하면서 아, 내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다,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컴퓨터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쓰는 요령인데요. 이제 어차피 요령을 알아야 되니까. 자, 이게 제 이력서예요. 제 이력서인데 이력서를 하나 출력을 해놓고 이력서를 보면서 내가 내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자, 글씨 대충 씁니다. 내가 A라는 자격으로 취득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내가 이거 몇 년에 취득했는지 기억이 안 나. 내가 이력서에 보니까 내가 이거 몇 년도에 취득 연도를 안 써놨어.
그래, 이거 2020년도. 정확히는 몇 월에 며칠까지. 발급 기관. 그래? 내가 이 자격증을 취득했었나? 그 옆에다 메모를 해요. 아, 내가 이거 공부하면서, 내가 뭐 때문에 이거 헤맸었지. 내가 이거 뭐 때문에 한 번에 합격했지. 저는 이력서를 보고 거기다가 그냥 낙서처럼 쭉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 낙서를 하면서 저만 알아볼 수 있게끔 글씨를 써요. 맞아. 이 동아리 활동. 솔직히 그 친구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이거 하다가 죽을 뻔했지.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하나씩 써내려가요.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면 덮으세요. 그 다음에 뭐 내일 생각나면 내일 또 쓰고 모레 또 쓰고, 이거 계속 이게 쳐다보면서 쓰다 보면은 이게 한 장짜리 이력서가 나중에 이걸 이렇게 풀어서 잘 쓰다 보면은 한 5장, 6장, 10장도 나와요. 내가 만약에 이제 갖추어진 어떤 이것저것 내가 해놓은 게 좀 있으면.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의 주제를 한 3개월을 내가 누군가와 같이 조별 과제를 하든 뭘 했어요. 실험을 했어요. 특히 이공계열.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특히 이제 그 예체능 하시는 분들은 공연, 행사, 그다음 훈련. 이제 그 지난 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체육 쪽을 하시는 분이 좀 의외로 많았었거든요. 그래, 내가 태권도를 했을 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고, 자, 개인 운동이냐 단체 운동이냐, 자, 연습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지난 학기에 태권도 이제 그 하는 학생이 이제 자소를 썼는데, 뭔가 한 거는 있어. 근데 조금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요? 자, 그 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자, 오전에 연습하고 오후에는 뭐를 했다. 이것보다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는 무슨 자세를 연습하고 오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훈련을 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쓰라고. 그래야 읽는 사람이 딱 봤어. 얘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태권도를 연습하고 훈련을 했구나가 나오잖아요. 자, 대회 전에는 어떤 식으로 대회 10일 남았을 때는 뭐라고, 9일 남았을 때는 뭐하고, 우리가 축구 경기 보듯이요. 그렇게 작성을 하라고 권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자소서는 이게 그 시간이 조금 걸려요. 내가 일단 뭔가를 좀 해놓은 게 있어야 되고, 그걸 보면서 좀 떠올릴 걸 또 낙서 같은 거 좀 해가면서 쭉 좀 떠올리고, 그 다음에 자소서를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요, 19쪽에 그림을 보시면 돼요. 그림에 그 왼쪽 그림을 보면은 기획 7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자료 수집 3번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작성 7단계 되어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꼭지점에 있는 키워드 설정, 그 다음에 네 번째에는 보충 근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료 수집이 이력서에 이력을 채워 넣는 거고요. 자, 그 키워드 설정, 주제, 방향 설정이죠. 자소서에 문항이 많아요. 5개, 6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럼 그 자소서 문항마다 내가 여기는 이 1번 문제에는 뭐를 가지고 내가 자소서를 써야 되겠다. 맞아. 내가 저번에 은행에서 인턴한 경력, 은행에서 인턴한 것, 은행 인턴, 이거를 1번 문항에 주요한 그 주제로 손으로 적어요. 자, 2번 문항? 그래, 저번에 조별과제에서 우리가 학점을 좋게 받은 거, 요걸 가지고 2번 문항에다가 좀 주요 주제로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요. 자, 4번이 이제 보충 근거인데, 이 보충 근거가 내용을 잘 구성하는 거에 속해요. 자, 방금 태권도 얘기를 들었지만,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동작을 어떻게 훈련했다. 이제 그런 보충 근거들을 좀 이렇게 잘 써서 내가 대회에서 입상을 했다, 1등을 했다, 2등을 했다, 3등을 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되는 게 저는 기획서에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쪽에 그 전체 문단이요. 기획서는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라 채택, 합격, 통과되는 문서를 만드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은 일단 남들이 봤을 때, 남들이 김영재의 자소서를 봤을 때 에이씨 별로야. 근데 합격했어. 합격되면 끝이에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야, 저 옆에 있는 사람은 면접에서 좀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아.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합격되면 끝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관련 취업 관련해서는 합격하면 자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 객관식 시험, 주관식 시험 보는 이렇게 공무원 시험 같은 거 보시는 분들 있죠. 쟤는 왜 맨날 PC방에서 저러고 있지? 맨날 놀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놀아 보이는 사람이 합격해요 또. 그럼 할 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뭐 이렇게 작성하고 취업 준비를 할 때 너무 이제 타인과 나를 너무 비교하지는 마세요. 비교를 할 거는 이제 하나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런 이력서를 이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죠. 아, 저 사람이 저런 경력이 있구나. 아, 저 사람이 저런 경험을 했구나. 저 친구는 지난 학기에 저 자격증을 취득했네. 요런 거를 비교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야 이제 내가 좀 어느 정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나는 왜 이러지?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쟤는 왜 이렇게 멋있고? 얘는 이렇고? 얘는 이런데?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나 이제 성격과 성격을 비교한다든가 인격과 인격을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사람의 어떤 딱 드러나는 그 자격, 경험, 경력, 뭐 상 받은 거, 뭐 이런 것 등등. 그리고 뭐 아주 운이 좋으면 저 사람의 성공 사례, 이 사람의 실패 사례, 이런 거를 좀 비교할 수는 있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성, 성격, 인격 같은 거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번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